그리고 한 번은 또 우리 작은애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엄마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애들은 초코파이 많이 먹나? 중국에는 초코파이 많나? 많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막 진짜 막 초코파이 봐도 눈물 나고 라면을 봐도 눈물 나고 흰 쌀밥을 봐도 눈물 나고 엄마가 한국에 와서 얼마나 걸음걸음 너희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고. 우리 선생님 네. 이제 그 병원에서 20년을 의사를 네. 하셨는데 그 아까운 기술을 그렇죠. 한국에 와서도 사람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사실은 한국에 와서 진짜 새로운 제2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직업은 평생 배운 게 의사니까 네. 의사를 하고 싶었죠. 의사 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저는 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20년이면 네, 그걸로 이제 되는 줄 알고 예.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다시 자격증을 따야 되죠. 네, 저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가 이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저 20대 졸업할 네.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그 동안에 쭉 이제 의료 활동을 했지만 이 공부하고 의료 활동은 또 달라요.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리돼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제 허락을 안 하죠. 북한에 애들 두고 오고 그렇게 했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줘야 되니까 막 그냥 한국에 와서 바로 이제 생계에 뛰어든 거죠. 가족을 예. 책임져야 네, 돈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정말 그 잊지 못할 첫 직장인데요. 용기를 조립하는 회사 다녔어요. 1년 다녔는데 이렇게 쭉 라인이 지나가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같은 자세에 앉아서 계속 조립하다 보면 이 어깨가 다 나가요. 어깨가 나가고 허리 아프고 이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지만 저는 행복했던 게 이 노동이 대가로 우리가 또 구별을 받잖아요. 네. 통장에 돈이 딱 꽂힐 때 그 기쁨은 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그 대가 북한에는 일해도 대가가 없잖아요. 네. 1년 동안 화장품 용기를 조립하면서 우리 현장에 한 1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감사의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조건들이 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우리들에게 잘해진 혜택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산다고 그 표현을 많이 했어요. 감사 천지네요. 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웃는 모습, 씩씩한 모습 이런 걸 많이 보여주려고 애썼고 그들이 오히려 저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울고 밝은 모습을 볼 때면 자기들이 더 가슴 아프다. 그랬어요. 그분들하고 지금도 연락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쉬는 날에 그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북한 음식도 대접하고 그래야 될까 끈끈한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가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게 가족들에게 송금은 좀 됐나요? 그렇죠. 제가 그 북한을 떠나서 연락을 못했어요. 6년 때까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3년 한국에 와서 3년까지 연락을 못했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한테도 많이 당했어요. 사기를. 네, 이게 가족을 찾아주겠다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약간 마음 아픈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고향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자식들하고 연결해줘서 그러니까 만 6년 만에 연락이 된 거죠. 네, 그랬는데 다행히도 애들이 너무 이제 바르고 씩씩하게 잘 살아있고 애들한테 보내려고 돈을 모았던 거를 차근차근 다 보내. 진짜 막 세금 낼 돈 내놓고는 다 보냈어요. 엄마로서의 어떤 책임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세상에 어디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살더라도 내가 엄마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돈을 보내줬죠. 그래서 그들이 또 살게 해주고. 근데 사실은 데려오는 게 목표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큰 것이 시집을 북한은 빨리 가죠. 시집을 갔을 뿐더러 가서 또 아기까지 보고 싶겠다. 네,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보고 싶은 걸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 살이 막 떨려요. 너무 보고 싶어. 이게 살이 막
떨리고 제가 그 애들이 연락이 닿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강직성 마비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이 상태로 언제까지 살아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애들하고 전화 통화가 되고 애들한테 돈을 보내면서 이게 강직성 마비가 풀리더라고.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짓누르고 있었던 짐이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애들이 연락이 닿기 전에는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내가 이게 죄스러운 밥을 한 숟갈 딱 뜨려 그러면 애들이 뭐 먹을까? 어디가 좋은 걸 탁 보면 애들은 이 시간 뭐 할까? 여기도 좋은 게 천지잖아요. 네. 계속 그런 생각. 요새는 애들이 뭐 그 뭐라 그러니 초코파이 그런 거 먹지도 않잖아요. 뭐 당분이 높아서 뭐 살찐다 이가 상한다. 근데 그 초코파이 볼 때도 그렇게 울었어요. 라면을 보면은 또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 작은 애가 엄마 이 라면을 하루에 하나씩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밥에 좀 옥수수가 안 섞였으면 좋겠다. 쌀 옥수수 안 넣고 맨 쌀로 햄밥 한 번만 먹어보자. 이렇게 사정하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우리 작은 애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엄마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애들은 초코파이 많이 먹나? 중국에는 초코파이 많나? 많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한국에 오니까 이게 뭐라고 막 진짜 막 초코파이 봐도 눈물 나고 라면을 봐도 눈물 나고 흰 쌀밥을 봐도 눈물 나고 그냥 막 이게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회사 다닐 때도 그 초코파이만 보면 우는 거예요. 그 초코파이 근처에 못 갔어요. 너무 눈물 나서. 근데 어느 때부터 이 증세가 좀 나아졌냐면 애들이 연락되고 돈을 좀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위안을 조금 얻은 거죠. 엄마로서 뭔가 했다. 너희들이 엄마가 보낸 돈 갖고 뭐라도 사서 먹겠지. 그때부터 이게 증세가 조금씩 내려갔어요. 안 그러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진짜 울기라도 하잖아요. 맞아요. 울음조차도 내보지도 못하고 맞아요. 이 세상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은 맞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맞아요. 이게 똑같이 인간으로 이 인류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돼지만도 못하게 죽어간다는데 참 이게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게 한 3가지 분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한 분은 한국에 금방 오니까 병원에 같이 근무하던 분이 먼저 오셨더라고. 그분은 우리 회사의 보이라 공이었어요. 보이라고. 나이가 좀 있죠. 근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한국에 먼저 오셨는데 가족이 다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그분은 벌써 이제 병원에 이제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면회 다니는데 제가 와서 한 5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 좋은 나라에 와서 병원에서 사람도 뭐 알아보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분은 북한에서 그 보이부에 잡히셨는데 보이부에 잡혀서 생각했죠.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이게 다 이게 마지막에 판결이 나면 내가 좀 살아남기가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보이부 조사하는 방에서 보이부 직원들이 출입문에다 쇠를 잠그고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아마 손을 안 묶은가 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문을 걸었으니까 마음을 놓고 또 여자분이니까 그래서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3층이더래요. 근데 이분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고서 내려다보니까 잔디밭이 있더래요. 그래서 떼 내렸는데 살았어요. 살았는데 한국 왔죠. 어떻게 해서 한국 왔는데 한국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식당에서 돈을 꼬깃꼬깃 모으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 데려오고 엄마 데려오고 형제 데려오고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돋보여가지고 그분 가게에도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그분이 가끔 얘기하는데 이게 허리를 못 쓰시더라고. 자꾸 허리 아파서 그렇게 하시는데 병원 가보세요. 제가 그랬더니 아유 너무 힘들게 일해서 아프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가족들 다 데려다 놓고 어느 날 이분이 일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병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척추암인 거예요. 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뛰어내렸을 때부터 이상 충격을 딱 받으면서 진행은 그때부터 됐어. 근데 이분은 그걸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새끼 데려오고 남자애 둘 있거든. 그 생각에만 몰두하다 보니 제 몸이 녹은 걸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하고 이러는데 제가 중간중간 그분을 뵀어요. 중간중간 뵀는데 어느 날 이제 가보니까 항암을 해갖고 머리가 다 빠져서 머리가 홀랑 빠졌더라고. 모자를 계속 쓰고 계시는데 내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 다 필요 없다. 어떤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려고 해도 그렇고 이런저런 걸 다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좀 보면서 일해라.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다. 그 얘기를 항상 하면서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북한에서 내려오셔갖고 자식들 2명 부인까지 오셨는데 한국에 와서 1년 만에 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암 진단 받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가 수술하기 전에 위출혈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진단했더니 위하고 간에 암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단받고 1년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세 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좀만 신경 쓰면 그렇게 빨리들 가시지는 않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 막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에 대해 건강 얘기하는 거를 크게 안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꼭 이제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건강식품도 많고 그런 많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건강을 챙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또 안내도 해주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자격증을 여기서 따진 않으셨지만 네네. 건강 자기의 관련한 실질적인 그걸 가지고 또 역할을 하면서 네네. 봉사하고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긍지도 있고 좀 자랑스럽고 선생님. 지금은 참 행복하고 한국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 TV나 이만갑에서나 북한에서 그렇게 죽어간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은 그 얘기까지 심지어 하시더라고. 그게 연출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제도에서 정상적인 제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이란 나라는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러한 거기서는 딜레마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목이 터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만갑 그거 다 작가들이 써주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떤 작가가 어떤 또라이 같은 작가가 그런 거를 지어내겠냐고. 절대 아니에요. 네. 이게 한국에 막장 드라마가 나와도 이만갑 같은 드라마는 없어요. 정말 여러분 사실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려면은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예, 참 이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아휴.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 이게 잘못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다. 그러니까 북한은 공급 체계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문의는 맞아요. 근데 공급이 끊어진 지 이제 거의 20년 넘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정치인들이나 또는 북한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무늬만 사회주의다. 실제 사회주의에 해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거의 20년 돼간다. 20년 넘었어. 90년 중반부터 그렇죠. 그렇게 됐으니까. 30년. 그렇지. 그러니까는 포장만 사회주의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라는 거. 주는 대로 먹잖아. 짐승도 그렇지. 아니고. 한국이 왜 잘 삽니까? 수익을 받고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누구든 기업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그램까지도 정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어른은 뭐 몇 그램, 애기는 몇 그램 이렇게 다 정해놓은 게 북한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런데 그 정해놓은 걸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지. 그래서 결국엔 죽게 만들고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나오면
짐승 잡듯이 때려 죽이고 저기 미친 저 마귀의 나라죠. 저기 저건 나라도 아니고 당국도 아니고 저 집단입니다. 사이비 노예 제도지. 노예 제도지. 완전히 노예 제도.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무너져야 될 대상이지. 그렇죠.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북한을 끌어안아야 될 대상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죠. 예, 그렇죠. 열받았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주민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국민이죠. 통일이 언젠간 되겠죠. 또 통일 이전에 또 우리가 어떤 교류가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그때 가서야만 비로소 우리 자식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자식들을 만났을 때 엄마가 한국에 와서 얼마나 걸음걸음 너희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고 애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그런 엄마가 아니라 당당하고 씩씩하고 또 건강한 또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면서 사는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세상에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건강을 잘 아이고, 챙기셔야 감사합니다. 돼요. 예, 스타일이. 근데 아무튼. 자식들은 어때요? 자식들은 엄마가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니까 반응이 어때요? 애들이 이제 너무 든든해하죠. 예. 그래도 엄마가 우리들에게 희망의 등대다. 엄마가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땅을 탈출해서 나가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줬으니까. 열어줬다.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엄마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단 하나는 뭐냐면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야, 여권 한 장 가지고 전 세계 다 가는데 북한만 못 가요. 그러네. 올 수도 없고. 그러네. 진짜 빨리 이게 뭐 어떻게 좀 좋은 진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얼마 전에 선생님 선거철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한국의 이 선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 선거 제도가 이제 선진국 북한의 선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우월하죠. 왜 그러냐? 북한도 선거가 있어요. 네. 근데 100% 찬성 투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철에는 막 노래 부르고 난리인데 네. 왜 선거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선거장에 가서 표 한 장 주면 들어가다가 놓고 나가면 돼. 그게 선거예요. 맞아. 그래갖고는 사진 한 장 내려고 예, 공약도 없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표 받아서 넣으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거면 왜 선거하지? 그렇지. 이럴 거면 왜 선거하지? 이런 생각은 잠깐 들었었지만 그 제도에서 그런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또 조금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 찬성 투표입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 때부터는 99점 무슨 몇 프로 그래서 0점 몇 프로는 왜 깎지? 그랬더니 그때 우리 오빠가 그랬나 누가 그러더라고. 저게 세계 눈을 의식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100% 찬성 투표라더니 조금 뭐 99점 몇 프로라는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놀리는 거지 사람을.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에서는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투표권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써요.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조금 이제 그 민주주의가 다 좋은데 조금 부작용이 뭐냐면 어떤 이제 선거철이라든지 약간 이제 그 프레임 같은 게 몰아가는 프레임 같은 그런 것에 속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를 이 자유의 나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기초한 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어느 정당이 들어서야 네. 더 안전하고 더 우리 후손만대까지 잘 지켜줄 수 있느냐를 네. 잘 판단하고 선거를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개인이 하는 어떤 달콤한 포퓰리즘 막 퍼주는 거 망하지. 당장 너한테 뭐 얼마를 주겠다. 저는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이 중에 우리 자손들의 빚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도 살아보니까 결국엔 국민이 뽑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국민이 이 사상적 빈곤이 없어야 돼 머릿속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국민이 똑똑해야 깨어 있어요. 국민이 똑똑해야 정치인도 똑똑한 거 뽑고 나라가 지켜지고 발전하고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게 많은데 좀 똑똑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똑똑하십니다. 아, 너무 많이 진짜 한국에 살면서 선거철도 뭐 겪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북한에 비하면 진짜 대한민국 그럼요. 선거는 너무 우월하고 그럼요. 이제 정말 긴 시간 동안 선생님 너무 귀한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눈물 바다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